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최근 사퇴 거부 논란 등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충돌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현장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자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윤 대통령은 악수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20분 정도 피해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지원을 약속했고 이후 대통령 특별열차에 같이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1시간 남짓 열차에 함께 탄 동안 대부분 정책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고 최근의 정치 현안에 대해선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정이 재난 현장에 따로 가는 것이 더 문제라며 갈등 봉합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찾아가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정을 전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격적인 만남에는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이대로 가다간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양측 모두 확전 자제를 택한 건데 추가로 당정 화합을 강조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둘러보기 전부터 당내에선 갈등 조기 봉합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분위기를 공개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양측의 갈등 상황을 소통의 오해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긍정적으로 수습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우려를 전달하고 그 우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또 이 대화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전혀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위원장을 강하게 성토하며 사퇴까지 요구했던 친윤계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을 멈췄습니다. 당 윤리위원회 제소나 의원총회 소집 등 한동훈 책임론을 주장했던 목소리가 불과 하루 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당정 갈등은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힙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 보여지는 모습 아닐까. 우리 당, 또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또 우리 당의 여러 후보들. 지금 총선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절체절명의 이거는 정말 과제지 않습니까? 총선 패배는 여당의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건 물론 윤석열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촉발할 수 있는 폭발력 강한 사안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한 발씩 물러선 양측이 화합을 강조하는 후속 행보를 고민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피해 상인들은 만나지 않고 떠났다며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아픔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정치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현장에 나온 피해 상인들이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지만 정작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에게 분통을 터뜨렸다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동행은 깊은 상처를 일회용 접착제로 붙인 꼴로 의심된다며 갈등 봉합쇼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YTN이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는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전국 유권자 1000명 가운데 69%는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4%였습니다. 야권 지지층과 무당층에선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한 여론이 거의 반반으로 엇갈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새해 들어 언론과 소통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상황. 지난해 걸은 신년 기자회견을
올해는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63%, 필요하지 않다 26%였습니다.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원하는 여론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낮아진 31%, 부정평가는 59%로 집계됐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권 등판이 지지 정당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유권자는 40%였습니다.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여당 지지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정치 초년병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이 지지 정당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봤습니다. 전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54%는 영향이 없는 편이라고 답했지만 39%는 영향이 있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연령별로 들여다보니 60대 이상에서만 한 위원장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20대와 40대에선 각각 25%와 28%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70%, 이념 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자의 57%,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68%는 한 위원장의 영향이 있다고 했지만 나머지 그룹에선 영향이 없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한 위원장의 등장이 전통적인 지지층의 지지세를 유지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2주 전보다 1%포인트 낮아진 32%, 국민의힘은 2%포인트 내려간 27%였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 신당이 모두 나설 경우 어느 당에 표를 줄지 물었습니다. 지역구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26%, 민주당의 28%였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7%,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4% 지지를 얻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따로 물었더니 국민의힘 25%, 민주당 27%로 비슷하게 나왔고 개혁신당은 9%, 새로운 미래는 4%였습니다. 두 자릿수 득표가 예상된다는 2주 전 조사 결과에 비해선 제3지대에 대한 주목도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앞서 YTN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도입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환자 요청에도 수술 장면을 녹화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그치는 데다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해야 촬영본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막겠다는 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안과에서 수술을 받다 전신마취 부작용인 악성 고열증으로 8살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임모 씨. 흔하지 않은 부작용에 아이 수술 장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당시 CCTV는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 영상 촬영 동의서에도 서명했지만 의사소통의 오류로 녹화가 안 됐으니 정식으로 수사를 받겠다는 게 병원 측 입장이었습니다. CCTV 녹화가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받겠다. 그런 식의 이제 대답만 있었었고요.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촬영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훼손하거나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오히려 법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약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받다 숨진 사건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도입을 촉발했던 고 권대희 씨 유족도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환자 요청에도 의료진이 촬영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다 막상 CCTV를 보려고 해도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잘 사용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만은 그 법도 이제 뭐 악용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하면은 또 그 법이 무력화가 될 수 있잖아요. 의료사고를 막고 환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법인 만큼 현실과 취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미성년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김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SNS를 이용해 미성년자 37명에게 접근해 대가를 주고 주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게 한 뒤 피해자들을 협박해 또 다른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제작한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일부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난 불로 2명이 다치고 50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한파 속에 밤사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아파트 한 층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거센 불길에 외벽 일부가 아래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7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58명도 대피했습니다. 불이 상당히 심하게 이렇게 나고 있었고요. 주위에 보니까 또 일부 환자분들로 보이는데 40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센 불길에 큰 폭발음까지 나 인근 주민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터지는 소리라고 저게 지금.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시원 거주자 15명은 구청에서 마련한 숙박시설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물운반대 야적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화재 발생 30여 분 만에 주변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한 끝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도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됐습니다. 1년 만에 풀려난 김 전 회장은 재판에서 모두 드러날 거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석 석방됐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성실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줄곧 이제 김성태 씨 모른다고 해왔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싹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요즘 재판에서 그 쌍방울이 경기도와 무관하게 대북 사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것도 재판 과정에 다 드러날 거고요. 아무튼 날도 추운데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이전 부지사 측의 옥중 편지에서 이제 김성태 씨가 허위 인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럼 뭐 재판 과정에 다 드러날 거라고 제가 다 진술하고 있고 하니까 재판하면서 다 드러날 겁니다.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건축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둔 시민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착공 3년이 넘었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 한쪽에 난데없이 돼지머리가 놓였습니다. 바로 옆은 이슬람 사원을 짓는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2022년 사원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장 앞에 돼지머리를 두고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돼지머리를 둔 행동이 공사를 직접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이고요. 처음부터 이거는 억지 주장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검찰의 인권의식을 비난하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행동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꺼리는 등 업무 방해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무혐의 판정 났기 때문에 바비큐 파티가 혹은 돼지머리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거는 혐오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위가 앞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상황에 공사마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바닥을 지지하는 나사 부품을 설계보다 적게 설치해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겁니다. 건축주와 시공사가 부실공사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출되었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대립 속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는 제대로 된 타협도 화해도 없이 안개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의회가 공무원을 뽑으면서 면접위원과 채용 담당자들의 잘못으로 합격자가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초 도봉구 의회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서울시 의원이 면접에 불참한 응시자에게 면접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당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시의원에게 점수를 고쳐달라고 해서 1차 수정을 했지만 이번엔 담당자가 점수를 엑셀로 옮기는 과정에서 원래 점수보다 50점이나 낮게 점수를 입력했습니다. 여기에 최종 검수 의무가 있는 상사는 내용을 잘 확인하라고 지시만 한 채 별도 확인 작업 없이 해당 서류에 서명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그 결과 5등으로 합격해야 할 응시자가 10등으로 순위가 밀리면서 최종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레이스의 분수령이 될 뉴햄프셔 경선이 막을 올려 오늘 오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트럼프가 압승을 거둔다면 대세론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는 두 번째 경선지 뉴햄프셔에서도 압승을 자신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헤일리가 더는 버티지 못할 거라며 일찌감치 대선 본선을 겨냥했습니다. You got to go out because we have to win by big margins. And the reason we have to do that, Al, very simple. You know what the reason is in November? We have to send the signal that we're not playing games. This country has gone to hell. 헤일리는 자신의 돌풍에 트럼프가 겁먹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항상 혼돈이 뒤따르는 트럼프가 아니라 미래를 이끌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I will say to Donald Trump is, if you have that political elite, you can have them. Because that's never who I wanted to work for. I always wanted to serve the people. 뉴햄프셔에서 가장 작은 선거구인 딕스빌 로치는 일찌감치 투표를 마감하고 공화당 유권자 6명 모두 헤일리를 찍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투표소에선 변화를 이끌 후보가 누군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Donald Trump. And why is that? Because this country needs change. Nikki Haley. And why is that? It's time for some change. 중도층 비중이 높은 뉴햄프셔에서는 헤일리가 트럼프를 꾸준히 추격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트럼프 지지율이 60%까지 올라 여론조사대로면 공화당 경선이 뉴햄프셔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헤일리는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며 쉽게 중도 하차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뉴햄프셔 주정부와 당 정국위원회 사이 이견으로 비공식 투표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이름은 투표용지에 인쇄되지도 않아 바이든을 찍으려면 빈칸에 이름을 직접 쓰고 투표해야 합니다. 무명에 가까운 딘 필립스 의원이 경쟁자로 나선 가운데 기명 투표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과반 득표에 성공할지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른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전화 목소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급기야 13개 주가 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We know the value of voting Democratic when our votes count.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투표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는 꼴이라며 투표를 하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을 앞두고 이곳 민주당 당원들이 받은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의 전화입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AI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 전화가 기승을 부리자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that there are risks associated with deepfakes. Fake images and misinformation can be exacerbated by emerging technologies. 11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 선거철에 접어들며 이처럼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법으로 규제하라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13개 주가 규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들은 AI로 만든 콘텐츠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에는 금지하거나 또는 허용하더라도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작자나 유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거나 처벌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치열해질수록 딥페이크도 더욱 교묘하게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법적 규제도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모두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2달 동안 전쟁을 멈추는 휴전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마스에 전달된 이스라엘 제안은 지난해 11월 일시 휴전 때와 비슷합니다. 다만 교전 중지 기간을 2달로 늘리고 하마스에 붙잡힌 이스라엘 인질 모두를 석방하는 조건입니다. 130명이 넘는 인질을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석방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휴전안에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고위 지도자들의 탈출 허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는 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도 강경한 뜻을 밝혔습니다. There will be no ceasefire that leaves the hostages in Gaza and Hamas in power. Beyond that, we have nothing to elaborate. 앞서 지난 22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 병사 21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마스가 쏜 로켓 추진 유탄에 건물 2채가 무너지면서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입니다. ככל הנראה נורה טיל RPG על ידי מחבלים לעבר טנק שהבטיח את הכוח. ובמקביל לכך אירע פיצוץ של 2 מבנים דו-קומתיים. 이스라엘은 즉각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אנחנו מרכינים ראש לזכר נופלנו, ועם זאת איננו לרגע מפסיקים לחתור ליעד שאין לו תחליף, השגת הניצחון המוחלט. 이스라엘은 공세의 고삐를 더욱 쬐고 있습니다. 하마스 보건부는 가자 남부 칸 유니스를 포위한 이스라엘군이 나세르 병원을 탱크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랭 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자는 237명이고 추정 사망자는 7명입니다. 특히 야외뿐 아니라 실내에서 발생한 경우도 67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는데 대부분 집이나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현장 점검을 통해 한파에 취약한 건설 현장 등 우개 작업이 많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랭 질환과 안전사고,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야외 작업장 등에 대해 극심한 한파로 한랭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시간대에는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입니다. 배달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에게는 전국 69개 전용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핫팩과 귀마개 등 보조용품 지급과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한 상담 간이 진료 등도 강화합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설에 이어 매서운 한파까지 대회 초반 날씨가 영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제 행사다 보니 무엇보다 안전이 걱정인데요. 현장 방한 대책은 어떤지 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춥다는 강원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대관령이나 강원 산간 지역의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까지 떨어졌는데요. 잠시만 밖에 있어도 한기가 스밀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 수년간 준비했던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입니다. 대회가 열리는 스키장에 가봤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청소년 올림픽은 6년 전 지은 올림픽 시설을 보수하거나 민간 스키장을 임대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스노우보드 대회 준비가 한창인데 주변엔 일반인 스키어들도 많이 보입니다. 추워야 제맛이라는 겨울 스포츠. 하지만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옷을 더 많이 껴입었어요. 옷을 한 4-5개 더 껴입었던 것 같아요. 강원도 한파 경보 느끼니까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대회 참가 선수들 경기력 유지도 문제, 계속 야외에 있어야 하는 경기 운영진이나 자원봉사자 고충이 누구보다 큽니다. 모든 인력들이 핫백을 다 가지고 올라가 있는데도 지금 추워가지고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 이런 거는? 금방 달죠. 재킷에 방한바지, 장갑, 목도리까지 지급했지만 대회 특성상 유난히 산속 경기장이 많습니다. 칼바람 맞기엔 역부족, 알아서 내피를 겹겹이 챙겨 입어야 합니다. 우산 걸릴 것만 같이 춥습니다. 그래요? 네. 후리스랑 이 바람막이 패딩이랑 목도리랑 장갑이랑 신발이랑 네. 발이 너무 시려워요. 네. 대신 다 핫팩 나눠줘서 나눠준 핫팩으로 버티고 있어요. 네. 루지와 바이애슬론 스키점프가 열리는 평창 대관령 경기장. 실내에서 진행되는 빙상과 달리 설상과 슬라이딩 종목은 대부분 야외 관람입니다. 노쇼 방지를 위해 조직위가 예매 없이 경기를 볼 수 있게 바꿨지만 매서운 추위에 관람객은 많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주 대회 개막 직후 올림픽 현장엔 폭설이 내렸습니다. 일부 종목이 지연되고 준비했던 야외 문화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강풍으로 대회 시간이 조정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잼버리 사태를 따져보며 대회 준비에 나섰던 주최 측은 눈 치우는 작업 끝나자 이젠 추위 대책의 비상입니다. 경기 운영 인력이나 자원봉사자 근무 시간을 단축했고 경기장 주차장엔 컨테이너를 설치해 온풍기를 틀었습니다. 아예 버스 전체를 난방 쉼터로 배치한 곳도 있습니다. 대회 운영 인력 약 5,000명에게 방한 유니폼을 지급하고 설상 경기장 야외 근무자에게는 방한화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청소년 선수 1,800여 명을 포함해 대회 관계자 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선수와 자원봉사자의 열정만으로 이 혹독한 추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세심한 방한 대책과 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지원입니다. 현재 대설특보는 서해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쪽 끝 울릉도와 독도에도 내려져 있습니다. 네, 울릉에는 이틀 사이에 20cm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 관광객과 지역 주민은 오히려 눈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항구 앞 주차장에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어선에도 눈이 소복이 쌓였고 버스와 택시는 거북이 걸음입니다. 제설차가 바닷물을 퍼올려 도로에 쌓인 눈을 녹입니다. 대설경보가 내린 울릉도에 이틀 사이 20cm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에서 예보한 적설량 20cm보다 눈이 더 내린 상황이고요. 그래서는 제설을 위해서 민간 장비를 포함한 총 14대의 장비를 투입해서 제설을 주의하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면서 터미널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백길이 끊기기 전 들어온 여행객은 하얗게 펼쳐진 설국을 즐깁니다. 휴가차 울릉도 놀러 왔는데요. 때마침 눈이 이렇게 와서 멋집니다. 대구에서는 눈을 이렇게 길게 자주 볼 수 없는데 울릉도 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주민들도 눈이 쌓여 생긴 불편보다 농사에 도움이 될 거라며 오히려 반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눈이 안 와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눈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농작물도 혜택도 되고 1월 달에 2월 달에 나오는 고로쇠도 아마 많이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반가운 눈이 오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이번 눈으로 사람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끊어진 백길은 이르면 목요일 밤부터 운항을 재개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사흘째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칼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가 상당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파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추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에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 영하 19.8도, 철원 영하 13.6도, 서울 영하 11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추위 속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2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눈이 내렸지만 오늘 오전까지 호남 서부에 최고 10cm,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장기간 눈이 이어지는 만큼 폭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갈등을 노출한 지 이틀 만에 조우한 건데 만남 뒤에 한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보자 어깨를 툭 쳤고 한 위원장은 웃으며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결정하자 한 위원장도 예정된 일정을 미루고 합류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소방당국의 보고를 받고 시장 상인들과 만나는 내내 한 위원장은 곁에 자리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바로바로 다 지원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장 점검을 마친 뒤엔 대통령실과 당, 정부 관계자들이 나란히 전용 열차를 타고 상경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남짓 열차 안에서도 점검 현장에서도 공천 논란이나 김건희 여사 대응 방안 등 최근의 정치 현안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 4월 10일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대통령과도 변함없는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등 양측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이틀 만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생 현장에 당정이 함께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봉합이나 화해라고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설명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피해 상인들은 찾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당무 개입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이어가려는 모습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에 화마로 소중한 일터를 잃은 상인들이 울분을 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정작 대통령이 화재 현장까지 와서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대통령님의 따뜻한 일 한마디 듣고 싶어서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우리 저희 기다렸어요. 근데 저희는 또 안 먹고 그냥 가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갈등설이 불거졌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화재 현장을 배경으로 삼았다며 정치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된 서천 특화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어떻게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합니까? 화재 현장을 화해 현장으로 활용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 등 일제히 비난을 쏟아낸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사건을 따져 묻겠다며 야당 단독으로 추진했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을 집중 부각한 겁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구도로 치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김기현 대표를 앉혔다 밀어내더니 이제는 낙하산 투입한 한동훈 위원장마저 퇴출하려 합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도 여당의 공천에 몰래 관여했지 대놓고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총선 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들의 심판 강도도 더 세질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한 공세의고비를 당분간 더 바짝 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정관계 재정립에 속도를 낼 경우 중도와 부동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대학교를 찾아 청년 소통 행보를 이어갑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이번 방문에는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이동 정책위 의장이 동행하는 만큼 대학생들의 의견은 총선 공약 등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이원영 의원과 이수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집안 싸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계파 갈등의 불씨가 더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 철험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이 비명계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명을에 총선 도전장을 냈습니다. 양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조롱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습니까? 양기대 의원 측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친명 비례대표의 비명 지역구 공략을 둘러싼 내부 갈등은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대표적 친명 인사로 꼽히는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당 잔류를 선택한 원칙과 상식 소속 윤영찬 의원의 경기 성남 중원구를 정조준했고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 의원은 아무런 연고도 없이 갑자기 지역을 바꾼 건 선당 후사가 아닌 선사 후사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16명 가운데 현재까지 비명계 현역 의원을 상대로 4월 총선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모두 6명. 비례대표는 재선에 도전하며 같은 당 현역 의원 지역구는 피한다는 그동안의 관례가 깨졌습니다. 권리당원의 지지가 당내 경선의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히는 만큼 일부러 비명계 지역구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이딴 탈당에 이어 다시 내분이 고조될 조짐마저 보이자 지도부는 단합과 존중을 강조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게 해야 돼, 공정하게 해야 되고 경쟁자 역시 같은 당 안에 있는 당내 동지이기 때문에 같은 동지로서의 존중과 배려도 경쟁 과정에서 잊지 않아야 된다. 이런. 하지만 컷오프 수준의 감산이 적용되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가 임박해지면서 계파 갈등을 넘어 제3지대로 이탈하는 의원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군부대를 찾아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청년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예비군 1년 단축과 장병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부대 방문에 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리는 10번째 총선 인재 영입식에도 참석하는데 오늘은 민생 분야 영입 인사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이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6명이 숨지고 전기 공급도 끊어졌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1조 6천억 원 규모의 포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택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2의 도시 하루키우 아파트 단지에도 포탄이 떨어져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무차별 폭격으로 곳곳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Ми встигли
спуститися в укриття і попали в спортивний комплекс і волною зацепило наш будинок. Повибивало всі вікна.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은 공습으로 가스관이 파손됐고 인근 지역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12월 29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미사일과 무인기를 동원해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И наши военные не бьют по социальным объектам и по жилым кварталам. И не бьют по мирному населению, в отличие от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155mm 포탄 22만 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We will support Ukraine with the systems and the weapons and the ammunition they need to prevail as a sovereign independent country. Because we cannot allow President Putin to win in Ukraine. 포탄 생산은 프랑스와 독일 업체가 담당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 1년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탄약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30만 발을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계약의 초도 물량은 내년에나 공급될 전망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탄약 부족을 당장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를 포위한 이스라엘군이 현지 최대 의료기관인 나세르 병원을 탱크로 공격했다고 하마스 측 보건부가 주장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보건부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탱크가 나세르 병원 수술병동 건물과 응급실 건물의 상층부에 포격을 가했다며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러한 하마스 측의 주장을 즉각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 서부 알-마와시에 있는 알카이르 병원에 진입해서 의료진 등을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에서 의료 서비스 붕괴와 열악한 위생 여건으로 질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했습니다. 타릭 야사레비치 WHO 대변인은 현지 시간 23일 설명 자료를 내고 깨끗한 물이 부족하고 위생 여건이 열악한 가자지구에서는 수많은 질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사레비치 대변인은 전쟁이 발발한 작년 10월 이후 가자지구 전역의 피라민 보호시설에서 파악한 호흡기 감염 사례는 22만 4천여 건이고 설사 증세 15만 8천여 건 등도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세계식량계획 WFP는 가자지구의 기근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급락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72조 원 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정책 위반자들이 홍콩 주식거래소를 통해 영내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중국 국영기업의 역외 계좌에서 2조 위안을 동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다른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는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중국 당국이 증시 급락에 따라 위안화 방어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송 감독의 패스 라이브즈가 미국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제96회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로 패스 라이브즈를 지명했고 각본상 후보로는 이 영화의 각본을 쓴 셀린송 감독을 지명했습니다. 송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한 두 남녀가 20여 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재회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촬영되고 한국어 대사가 대부분이어서 한국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S24를 내놓고 세계 점유율 1위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AI폰 시대의 포문을 열면서 경쟁사 애플도 조만간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마치 동시 통역사가 옆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언어로 바로 번역한 음성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원을 그리면 궁금한 대상의 정보가 곧바로 튀어나옵니다. 세계 첫 AI 스마트폰 체험에 나선 이용자들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호기심으로 가득한 표정입니다. 외국인이랑 새로운 기능을 써보면서 전화한 게 가장 재미있었어요. 러시아인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보자고 할 것 같아요. 인터넷 연결 없이도 13개 언어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하고 통화 내용 요약과 카카오톡 번역, 사진 편집 기능이 갤럭시 S24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안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온 디바이스로 정보가 서버를 거치지 않아 보안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3사가 25일까지 사전 예약 행사에 나선 가운데 실생활과 밀접한 기술로 기능 면에서는 애플을 넘어섰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애플은 일단 디자인이 예쁘고 갤럭시는 기능이 조금 더 실생활에 밀접한 그런 편한 기능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4로 바꿀 계획 있으세요? 네, 가격만 괜찮으면. 세계 최초 AI 타이틀을 놓친 애플도 곧 반격에 나설 전망입니다. 당장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6에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AI가 동영상의 인물과 배경을 자유롭게 조합하는 기능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용자의 킬러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행성형 AI 모델의 학습이 온 디바이스에서 되어야지 진짜로 이제 사용자들한테 체감이 좀 클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당 사용자에 맞는 모델을 해당 디바이스에서 트레이닝할 수 있으니까 점점 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갤럭시 S24의 판매량이 3,600만 대로 예상된다며 갤럭시 S7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애플에 내줬던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 탈환을 노리면서 두 빅테크의 AI 대전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앞으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해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대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를 3명 이상 기르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가 면세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녀가 취약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소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휴일 의무 휴업 폐지를 추진하자 소비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과 마트 노조 등 노동자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김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마트는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한 달에 2번 휴일에 쉬고 있습니다. 휴일 의무 휴업이 폐지되면 자유롭게 장을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도 맞벌이인데요. 일요일날 장 보러 오면은 문이 어쩔 때 닫혀 있으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재래시장이 가까이 있지도 않고 재래시장이 또 멀리 있고 이러면 사실은 주말에만 시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주말에 닫혀 있으면 사실은 시장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일반 시민의 76.4%가 대형마트 규제 폐지나 완화를 찬성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든 규제지만 실효성은 없고 소비자들만 불편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 10년 동안 대형마트 매출도 줄고 전통시장 수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대신 온라인 유통 매출은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초 반대했던 상인들도 이번 방침에 어떤 의견을 낼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이해 당사자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를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도 현재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중입니다.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 폐지를 반기고 있지만 섣부른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역시 가장 크게 반발하는 측은 마트 노동자들입니다. 정부 발표가 나자 즉각 성명을 내고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견서를 100여 장 보내가지고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올해는 또 다른 공무원이 담당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꾼 지역은 대구와 청주,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등입니다. 지자체 조례를 바꾸면 변경이 가능해 평일 전환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